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썰전, 라이브 썰전 첫 번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 가지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해라. 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민주당은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안에게 착각하는 그런 세력으로는 동지 여러분들과 가장 힘든 이 죽음의 계곡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네, 어제와 오늘 그 야권, 그 보수 야권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또 어제는 그 바른미래당의 그 비당권 퍼머인 변혁이 창당 준비자에 기치를 올렸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것이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도 대단히 주목을 끌었는데 또 그 옆에 러닝메이트였던 그 김재현 의원의 당선을 또 주목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저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파트너로 정한 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원들이 선택하기 제일 편안한 선택이었다. 네. 뭐 친박, 비박, 수도권, TK 이런 걸 떠나서 이 관록을 그래도 중시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외 협상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 진행돼야 될 국면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네. 더구나 그러면 선거에서는 누가 중요할까 할 때 역시 그 수도권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결국은 또 친박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갔죠. 그러니까 그 3명이 올라갔는데 이제 1명이 떨어졌는데 유기준 의원이 떨어졌는데 1차에서 10표를 얻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서 보면은 심재철 의원이 얻은 표가 52표입니다. 106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54표가 그러니까 공동 2위로 갔는데 1차 투표에서 공동 2위 두 의원이 얻은 표에서 거의 이탈표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표 정도만 이탈이 됐고 나머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유기준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고스란히 네. 심재철 의원 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뭔가 단순 계산하면 되는데 그 표가 전부 다 뭐냐 친박표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친박이 결정했다 이렇게.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재선에 김선동 의원이 뛰어들면서 혹시 이거 흔히 친황, 황교안 어떤 대표 세력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력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황교안 친황의 어떤 지지 의원들의 지지세가 어떤 결집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친박이나 비박의 더 견제가 더 강하게 작동한 걸까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물론 그 친박 정서 또 친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예. 작용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이른바 친소 관계나 신뢰 같은 것이 더 상당히 작용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간에는 그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맞아요. 개파 논리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태고 싶은 거는 암묵적으로 초재선 의원들
그 지원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돌았고 윤상현 의원이 마지막에 또 자기가 접으면서 강판하면서 그 초재선 그 몰아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내 대표 그 재선 의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선택한 거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에요. 한 단초가 그 심재철 의원이 당선된 후에 홍준표 전 대표의 코멘트 보셨습니까? 당 대표를 잘 이끌어 달라. 아 예. 멘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홍준표 전 대표의 멘트가. 저는 여기에 사실은 그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에게 한 표를 던진 의원들의 심리가 일정하게 작동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정한 어떤 불안감도 좀 조금은 작동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최다 선수인 심재철 선택으로 갔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78일 동안 이제 입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이죠. 구치소로 다시 이제 재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금 전에 이제 김평론가도 역시 뭐 친박의 어떤 힘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박심이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을까요? 그건 조금 저는 오바라고 생각해요. 오바입니까?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고 박심을 이제 그 자기가 대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 국면에서는 박심은 무심이다라는 건 정말 100%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 어쨌든 결과로 지금 새로운 협상의 모멘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민생법안하고 예산법안부터 처리하고 네. 하는 그 협상이 된 이유가 뭘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비록 야당이지만 그 오선에 국회 부의장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지켜지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건 박심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우리의 멋대로 해석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요. 뭐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누나라고 한 적이 없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재철 의원을 두고 진박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박심이 여기에 그러니까 뭐 힘을 싣고 말 여지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고 네. 눈여겨봐야 되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필리버스터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유연한 자세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영은 하는데 여기 이걸 자체를 또 청신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일종의 트릭일 수도 있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안은 첫째 필리버스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처리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처리해도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게 이미 나왔죠. 문희상 의장이나 다른 어떤 그 정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는 선거법 다음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순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해봤자 말 그대로 살라미 임시 그 국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처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찌 보면 협상에 응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시간을 벌고 명분을 먼저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네. 어떤 이런 어떤 그 의정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잠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패트 2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재철 의원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죽어도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일지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죠. 저희가 흔히 이제 상생의 정치라는 말을 하는데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바로 그 윈윈하는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전의 시기가 좀 늦춰진 것뿐이고 그 결전의 날에는 이제 치열하게 붙을 겁니다. 싸울 거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말하자면 무리한 패스트트랙 199개나 거는 것이나 그다음에 민생법 먼저 처리하고 뭐 유치원 3법은 이제 조금 아직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은 나머지 진짜 결전을 해야 될 걸 뒤로 밀어놓고 하자는 게 정도거든요. 정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쟁을 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 득점하고 진짜 진검 들고 싸울 때는 또 싸우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뭐 저도 낙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패트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내세웠던 나경원 전 이제 오늘 시점은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그 원내대표의 과부분은 드러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 공은
부상하는 바로 그거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왜 남한과 거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짓을 벌였다는 선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벌인 주역이 누굽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예.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떤 경직된 태도만 보이면 그게 선명 야당인 것처럼 착각했던 미숙한 원내 전략을 심재철 의원이 한 방으로 그냥 정리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거기에 그냥 제가 한마디 변호 겸해서 한다면 원래 그 말하자면 옥죄고 강경투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거를 풀어서 또 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사람도 있고 며칠 하는 있다 뭐 역할 보시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는 제가 아까 신뢰란 말을 왜 했냐면 서로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나경원, 이인영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바뀌면 또 국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남북 관계도 똑같잖아요. 일정 부분 규제하고 압박을 가한 뒤에 또 새로운 또 이 화해 무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앞이 잘못되고 뒤가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아마도 이게 본 게임은 며칠 네. 뒤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지금 오선의 그 심재철 그 신임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출신의 이제 정치력도 있고 국회 내에 이제 둘은 이제 소위 이제 네트워크 관계망도 이제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 황교안 대표의 당 대표의 투톱 시스템에서 한 고위 관계자는 당의 고위 관계자는 분명히 불협화음이 존재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황 대표의 나름대로의 어떤 당 쇄신 최근에 이제 당직 개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황 체제를 이제 내세워서 어떤 체제를 정비한 상태에서 심재철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랑은 호흡적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팽팽한 긴장 구도가 연출될 거라고 볼까요? 제가 볼 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신임 원내대표라고 하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패트법안 처리가 네.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거의 모든 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딱 한 번인데 자 황교안 대표는 저는 이미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트 2대 악법 결사저지 여기다가 친문 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장애 집회도 이미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방정식이 나왔는데 왜 황교안 대표는 이 타이밍에 다시 또 장애 집회를 선언을 했을까? 그것도 토요일에. 물론 주말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4+1 협의체에서 이야기는 시간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번 주를 넘길 수는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초강경으로 가기 위해서 장애 집회를 이미 걸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여기에 부응한다면 결국은 불협화음이고 뭐고 하고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패트 법안은 어떻게든 협상해서 우리가 실리를 조금이라도 챙겨야 된다면 그때는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 진면목이 며칠 안에 저는 판가름 난다. 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과 심재철 두 투톱 시스템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상대가 같이 이제 협의하게 될 대상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 포모임인 변혁입니다. 근데 변혁의 실질적인 대주주격인 그 유승민 의원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심재철 대표 옆에 있었던 그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또 이 탄핵에 대해서 강을 건너자는 말에 상당히 이제 불편한 반응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수 대통합 논의에 있어서 그 심재철 투톱 그다음에 변혁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창당 준비를 띄웠는데요. 그런 어떤 새로운 두 개의 어떤 카드가 부상이 되면서 앞으로 전개 방향은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보수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건너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다만 어떤 계속 이것을 여기서 누가 먼저 선언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선언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지금 변혁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고 그다음에 이 패트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신당 깃발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갖고 보수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통합의 모양새는 뭐밖에 없냐면요. 당대당 통합밖에 없어요. 신당까지 띄운 상태에서 한국당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분을 내주면서. 그다음에 그럼 정반대로 한국당 없애면서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당 장악력을 확실하게 거머져 버렸는데 왜 자기 지분을 내놓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가는 방향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 다만 선언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 제가 굳이 예를 든다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변혁 쪽의 협상은 딱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살이 똑같아요. 걸리셨어요? 살이 걸렸어요. 왜 똑같으냐? 어차피 안 되는 줄 알아. 비핵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서로
협상하는 모양은 갖춰가야 돼. 예. 근데 이쪽의 카드는 뭐냐면 다 벼랑끝 카드예요. 끝까지 가서 우리가 창당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총선에서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 너희도 죽어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핵무기예요, 지금 변혁 쪽에. 이쪽은 뭐냐면 핵무기 내려놓으면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흡수합당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네. 그렇다고 그 또 희망에 또 저거를 끈을 놓아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양쪽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얘기인데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좀 바꿔서 최대치가 제가 볼 때는 선거 국면에서 선거 연대인데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 의원이 나오는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를 않거나 네. 아주 약체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해주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 쉽지 상징적인 게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자 한국당에서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고려를 해서 후보를 안 내거나 약체 후보를 냈다면 어떤 반응이 들어올까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사실은 선거 연대도 상당 부분이 희석되어 버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어제 그 저 유승민 그 전 대표가 대구에서 온다고. 대구에 네. 나가겠다고 얘기한 순간 그렇죠.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네. 왜냐 그거를 애매하게 했으면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오면 우리가 양보할게 가능한데 대구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정서가 아니거든요. 대구의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구의 근데 대구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호남의 딸이라고 한 인물은 권은희 의원이었고요. 예. 근데 권은희 의원은 이제 어제 보면은요. 그 변혁 창당 준비위원회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호남계 의원에서는 권은희 의원 한 명만 단촐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변혁의 신당 창당에는 안철수 전 의원이 참여할까 말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그 하태경 의원은 안 전 대표가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또 안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그 뭐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권파, 비당권파 나눠져 있고 비당권파에서는 또 그 뭐 유승민계랑 안철수계 또 나눠지게 되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그럼 몇 개로 나눠지는 구도입니까? 분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예, 이제 현재 뭐 우리가 그 정치를 뭐 한참 내다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단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 아까 이제 보수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을 분석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성격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뭐 그 관심법을 조금 동원하면은 상상극장과 네. 지금 저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는 미국에서 상당히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등판할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판이 어지러워진 다음에 내가 등판할 기회가 있다. 왜? 안철수 의원의 지금 유일한 관심은 차기 대선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보조 변수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그 심리의 기저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나 괜히 저 황교안, 유승민 이 사람들 저 장사시켜 주는데 내가 맞아요. 불쏘시개 안 네. 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만, 예. 몇 개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그 지방선거 전에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가 얼마나 싸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지고 볶는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갈등이 그 정도로 심했어요. 두 번째, 함께 할 거면 그동안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해결사다. 해결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남마처럼 얽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나서 쫙 해결할 때 차이 그게 해결사의 모습인데 지금 변혁이 가는 길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우리 네. 해결사가 등장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얘기는 끝나버린 겁니다. 네, 하태경 그 변혁의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달 중에 안 전 대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두 분의 진단을 보면은요. 아니 턱도 없습니다. 하태경 그 준비위원장은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왜냐 띄워야죠. 희망의 풍선을 띄워야지. 그건 아예 안 된다 그래버리면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더라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말이 끝나자마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한번 그럼요. 그래도 한번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전반전 주제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고 다음에 외교안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동관 전 수석. 예, 미워도 다시 한번 그 60년대 정말 그 아주 대히트친 그 멜로 영화죠. 근데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지막이 결국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자유한국당과 또 저 민주당도 만나서 협상을 해요. 유승민, 안철수 쪽도 어쨌건 뭐 다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으나 결국 마지막에 좋게 끝나기는 해피엔딩이 되기는 참 어려운 멜로드라마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우리 정치권을 다 비관적으로만 보셨어요. 저는 지침은 내려졌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지침을 내린 주체는 황교안 대통령이시고요. 지침을 이제 받아야 되는 주체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자 지침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아 있는데 며칠 안에 판가름 난다.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